요즘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사는 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보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 싸워 이길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워 이겨야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면역력에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면역력 확실히 높이는 제대로 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회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어느새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 봄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꽃구경을 갈 수 없고 어딜 간다 하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뿐인가요? 보고 싶은 친구들과 가족들도 마음껏 만날 수가 없어서 외롭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면역력이 필수인 시대, 면역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효과는 있던가요? 면역력을 제대로 높이려면 면역력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면역력이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암세포들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염, 편도선염, 중이염, 결막염, 비염, 위염, 장염과 같은 염증 질환부터 대상포진, 천식, 폐렴, 치매, 동맥경화, 당뇨, 암까지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많은 질병의 근본이 면역이 무너져서 생긴다는 것인데요. 저도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열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일은 당연히 할 수가 없었고 쉬는 것 외에는 방법도 없더군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경험해보니 면역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평소에 나는 아무 증상 없으니 건강해, 면역에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프고 보니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면역이란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하는구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요. 주변에 보면 평소에 아무 증상 없다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이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면역세포라는 면역력 일꾼들이 있는데요. B세포, T세포, NK세포, 수지상세포, 호중구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세포들이 빈둥빈둥 뒹굴뒹굴 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 면역세포 중에서도 가장 일을 잘하는 똑똑한 녀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면역의 신이라 불리는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입니다. 이름이 살벌하지요? 누굴 죽인다는 걸까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인다고 하는데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 건 아닙니다. NK세포는 몸속에서 생겨나는 암세포나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 감염세포만 쏙쏙 골라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세포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NK세포만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NK세포를 면역의 신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참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신통방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매일 5,000개에서 1만 개씩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 안에도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낮으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자라나고 증식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건강한 사람보다 위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가 7배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NK세포가 열심히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NK세포의 활성이 낮으면 면역력이 낮은 상태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감염이나 질병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NK세포의 활성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NK세포는 20대에는 최고치였다가 60대에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80대는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NK세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NK세포를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고맙게도 NK세포를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 줄여서 PGAK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생소합니다만 청국장과 낫또는 다들 아실 겁니다. 청국장의 핵심은 찍찍 늘어나는 하얀 실인데 이 실에서 나오는 아주 극소량의 성분을 PGAK라고 합니다. 하지만 콩을 섭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PGAK라는 것은 순도 99.8%의 면역기능 핵심 성분만 정제한 면역 물질인데요. 식약처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허가는 물론이고 면역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인정받은 믿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인체적용실험 결과 PGAK 성분을 하루 1g씩 8주간 섭취한 사람의 NK세포 활성도가 무려 52.3%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NK세포를 활성시킨다는 제품은 많지만 52.3%만큼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를 공개조차 안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반면 PGAK는 명확하게 수치를 공개할 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지요. 이러한 효능은 항암 면역력 유도결과 암세포 성장을 32%나 억제하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항바이러스 기능 연구 결과에서도 사스 바이러스 증식을 65%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더욱 믿을만 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하게 쓰이는 원료가 아니라 충분히 연구가 이뤄진 근거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그 좋다는 홍삼도 체질상 맞지 않아 먹었을 때 설사를 하거나 열이 오르거나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PGAK는 NK세포를 열심히 활성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다한 후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간이나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PGAK는 바이오리더스라고 하는 신약 개발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각국에서 특허까지 획득한 기술력 있는 회사인데요. 항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인 코스닥 상장 회사인 만큼 더욱 믿을만 합니다. 오늘은 면역력 높이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면역의 핵심은 바로 NK세포입니다. NK세포의 활성도가 바로 면역의 지표라는 것인데요. PGAK로 NK세포를 팔팔하게 살아나게 해서 면역력을 쑥쑥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제대로 된 제품으로 확실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